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 장 마감 시황 말씀을 드릴 건데요. 코스닥이 5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5일 연속 올라간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막판까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대기 매수가 그만큼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반도체로 갔다가 2차 전지, 뭐 제약 바이오로 갔다가 뭐 다른 쪽으로 예,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지만 골고루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섹터의 수급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하고 그리고 개별 종목까지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본 증시인데요. 일본 증시 잃어버린 30년, 34년 만에 역사적 최고점을 돌파할 정도의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이게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대만도 TSMC가 어제 장중에 오늘 한 10%까지 올랐다가 뭐 7% 정도 올랐는데 사상 최고치를 넘어버렸어요. 대만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넘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대만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에서 많은 자금이 이탈되고 그리고 일본에 뭐 인도, 대만, 그다음에 이제 한국도 좀 오고 있는데 한국은 생각보다 많이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본, 인도, 대만 이렇게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오고 있고 선진국 지수 일본으로도 상당히 많이 자금이 들어오면서 34년 만 잃어버린 30년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지수는 싼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해서 좀 올려보겠다라고 당국에서 발벗고 나선 건데, 그래서 뭐 정부에서 그 정도 해준다라는 거는 상당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밀렸다고 합니다. 성장률이에요. 전체 캐파가 아니라 성장률을 얘기. 일본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덩치임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25년 만이라 그러면 우리 IMF 때 98년도 요때 이후에 처음으로 일본에 밀렸다라는 거. 일본도 그렇지만 뭐 좋지는 않습니다. 독일에 이어서 4위로 55년 만에 추락할 정도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 반도체 불황, 반도체에 의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반도체 불황 때문에 숫자적으로 좀 많이 밀렸다라는 것도 있지만 저출산, 초고령화, 생산성이라든가 경쟁력이 상당히 지금 저하되고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다시 한국이 일본을 앞설 전망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반도체가 주는 영향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만도 TSMC에 대한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대만은 TSMC가 올라가면 대만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TSMC는 뭐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뭐 AI까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의외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조금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는 상당히 우리나라 경기에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또 우리 PF도 지금 잠재돼 있잖아요. 선거 끝나고 하나씩 터질 수 있다고 좀 이래저래 좀 어려운 상황이 좀 경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에코프로 BM 차트인데요. 아직 121선을 못 넘고 있습니다만은 야금야금 양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좀 뚫고 나가면 조금 더 세게 나올 겁니다. 지금 최근에 좀 수급이 변화가 있어요. 오늘 요거를 좀 말씀드릴 건데 2차 전지 섹터로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개인은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특히 연기금이 좀 적극적으로 2차 전지 섹터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코프로 BM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LG화학에도 이렇게 연기금이 하나도 안 쉬고 꾸준하게 지금 매수하고 있고 반대로 개인들은 좋아하는 걸 보여줍니다. 코스모 신소재. 제가 어제 코스모 신소재가 120일을 넘어가지고 차라리 120일 넘어가 있는 코스모 신소재가 탄력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보다시피 연기금이 꾸준하게 하고 있다.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이런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금에서 꾸준하게 사고 개인이 매도하고 소위 말해서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고프로 머티도 역시 연기금 매수이 많은 이런 형국이 또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로 이렇게 연기금의 자금이 종목별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개인들이 주식을 매수해서 2차 전지에 올렸다고 하면 지금은 연계금을 비롯한 기관들이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곧 바닥을 치고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급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외적인 환경은 아직까지는 어둡는데 이런 것들이 수급에서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얘기는 뭔가 곧 변화가 있지 않을까, 바닥을 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 그 새롭게 정은보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셨는데 밸류, 기업 밸류업의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이 PBR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 밖에 IPO 기업 공개 정보를 좀 많이 강화할 거고 공매도 제도 개선도 할 예정이다. 공매도 전산화를 지원하고 불법 공매도를 감시에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매도 전산화나 불법 공매도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 주주들을 위해서 힘쓰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나온 기사죠. 불법 무차익 공매도 BNP 파리바하고 HSBC 홍콩 법인입니다. 둘 다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최근에 내용을 찾아보면 2021년에서 25년, 22년 카카오를 비롯한 101개 종목을 약 400억 규모의 무차익 공매도를 진행한 걸 파악했다. 그리고 HSBC 홍콩법인은 호텔신라 등을 해서 약 160억 정도의 무차익 공매도를 진행했다라고 적발을 했고요. 일단 벌금도 256억에 상당히 크게 지금까지 최대 규모의 벌금을 매겼습니다. 이거에 따른 수사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상당히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화를 하겠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외국인들이 나간다라고 이제 겁을 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 같이 외국인들이 그 뭐랄까 놀이터라 그럴까요? 돈 벌기 쉬운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개인 투자가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나라 가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관들끼리 치고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가들이 직접 투자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래저래 본인들의 시스템이나 자금이 크기 때문에 돈 벌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시장을 함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 눈치 보지 말고 이렇게 강하게 해도 돼요. 선물 옵션, 환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시아권이나 이런 데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눈 감지 말고 이렇게 압수수색이라든가 벌금 때리고 이렇게 해도 걔네들이 고칠 거예요. 자기들이 고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떠나서 딴 데서 수익 내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금의 정책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수 얘기 잠깐 할 건데요. 작년에 2023년 1월 달부터 이렇게 계속 하락 추세였다가 1월 달부터 쌍바닥 패턴을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21선을 넘겨버리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8월 달까지 2차 전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8개월 동안 2차 전지 섹터가 에코프로 기준으로는 15배, 그리고 BM 기준으로 약 6배 정도의 수익이 났어요. 한 8개월 만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다시피 121선 위에서 올라갔을 때 여기 보시면 지수로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한 700, 한 50, 40, 30 정도 자고 960이니까 한 200포인트 정도가 올랐는데 이때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15배가 올랐고 그다음에 6배 정도 올랐으니까 이 짧은 순간에 정말 대박이 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스닥 시장은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이 많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자금이 몰리면 이렇게 짧은 순간에 10배 이상의 수익이 난다라는 거. 지금 다시 한번 눌렸다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상향하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1선을 넘어가는 여기 초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2차 전지가 주도해서 갈 건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건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뭐 다시 2차 전지가 간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다른 종목이 갈 수도 있고 다른 섹터가 갈 수도 있다. 최근에 반도체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반도체도 뭐 많이 올랐잖아요. 반도체는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전 세계적으로 AI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대형주들은 그렇게,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는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이렇게 올라야 그냥 엔비디아, 인텔도 마찬가지고, 뭐 AMD 뭐 이런 종목도 TSMC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뭐 이 정도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행보해 갖고, 하이닉스만 이렇게 N자형으로 조금씩 이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상대적으로 우리 못 올랐는데, 코스닥 시장이 여기서 다시 움직여서 왜 여기 121선을 안 깬다라고 가정을 하면 뭔가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야 됩니다. 다시 2차 전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쪽 제약 바이오가 갈 수도 있고, 또 다시 반도체가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섹터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게 뭐가 나올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목해 보셔야 된다고 말을 할게요. 저는 뭐 제약바이오라고 말씀드렸죠. 제약바이오가 한 5월, 4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면 1년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리 인하 시즌에서는 틀림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먼저 올라야 돼요. 물론 요즘에 일라일리가 그 제약 뭡니까 이거 비만약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비만약 관련주들이 우리나라도 반영이 돼서, 어제 제가 이거 비만약 관련주 하나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뭐 하반기나 돼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하반기에는 이 비만약 관련주가 한번 큰 바람이 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시판이 안 돼가지고 실제로 얼마 정도나 이게 바람이 부는지 효과가 있는지 하지 못해서 그런데, 지금 뭐 미국 난리 났고요. 유럽도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도 다음 달부터는 이제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이래저래 이제 얼리 어댑터들이 일본 가서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뭔가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반기쯤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럼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다이어트 주사제 위고비를 비롯해서 아마 그쪽이 좀 움직일 겁니다. 그걸 미리 좀 이제 해치해 놓으시면 좋고요. 나중에 좀 제가 수급도 들어오고 변화가 생기면 한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차 전지 섹터들 보여드리면서 연기금의 자금이 2차 전지 섹터들을 선별해서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 개인이 매도하고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매수한 포지션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만약에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여기서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이 주도하는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할 것 같아요. 개인들은 또 할 겁니다. 이런 수급으로 바뀌고 있어. 좀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15배 오버슈팅에 따른 조정 국면이 지금 났는데, 이 점은 어떻게 좀 더 이어질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부담되긴 하는데, 에코프로 BM처럼 여기 사실 50만 원 넘어갈, 그렇게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바닥권에서 연기금이 비롯한 기관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꼭 캐치해 보셔야 된다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면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 참여를 원하시면은 위 연락처 보이시죠? 2657-8694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멤버십 소통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특이 종목이 바닥권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바로 LG 생활 건강입니다. 장중에 10% 넘어갔다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4.5%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그 아모레 퍼시픽 차트하고 LG 생활 건강 차트가 완전히 달라요. 옛날에는 중국 때문에 같이 갔다 그러면 아모레 퍼시픽은 그나마 이렇게 이런 모습인데, LG 생활 건강은 완전히 바닥입니다.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장대 양봉에 나오면서 변화를 줬다라는 거죠. 수급상에서도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데, 금융투자를 비롯한 연기금, 투신, 그러니까 기관이 사서, 바닥권에서 기관이 사서 오늘 장중에 10% 정도 올랐다라는, 물론 121선을 넘기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식의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왜 주목해야 되냐? 바닥이잖아요. 바닥에서 뭔가 거래가 터지고 뭐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이 들어온다는 얘기.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항상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큰 리스크가 없어요. 빠져야 여기고 오르면은 뭐 여기도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이제 잘 올라가요. 근데 화장품주 중에서도 북미라든가 일본 이런 쪽에 그 판매하는 그 글로벌한 그 기업들은 수익이 좀 좋아서 중소 화장품주는 많이 올라가는데, 이 중국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중국과 관련돼 있는 화장품주들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LG 생활건강도 미국이나 북미라든가 일본, 유럽 이런 쪽으로 지금 해외 다각화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중국에 의존하지 말고 북미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하는 다양한 나라의 판로를 바꾸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양봉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바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해 보셔야 된다. 예, 과거에도 얘기 들었던 종목인데, NHN, KCP, 그 전자 그 결제해 주는 회사 있죠? 피지사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테무하고 관련된 기업입니다. 테무의 결제 서비스 나와 있네요. 그죠? 테무의 결제 서비스가 대박 났고 테무 이용자가 1200% 증가한다. 요거는 제가 옛날에도 KCP를 말씀드릴 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때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 PBR이 나오면서 일부 기관이 매도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올라온 건데, 요거를 여기 옛날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일부 편입하셔야 된다.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전부터도 말씀드렸고, 하락할 때도 여기 지금 기관들이, 돈 없는 기관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팔아다가 PBR 권리 가갖고 떨어진 건데, 그거를 또 만회하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 드렸어요. 일봉으로 보면은 좀 올라봐 보이는데, 요거를 이게 주봉으로 보면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기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죠? 여기 15,000원 매물대 이후로는 2만 원대, 25,000원까지 매물대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15,000원을 넘기면 15,000원에도 뭐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거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돌파되면 15,000원, 15,000원 돌파되면 2만 원, 25,000원까지 이렇게 열려 있어요. 열려 있고, 일단은 테무라는 이제 무서운 성장세가 있고, 알리바바 시총을 넘어설 정도의 성장성을 있고, 미국의 슈퍼볼 광고에 테무가 나왔다고 합니다. 테무 30초에 60억인가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테무의 이제 성장성이 일단은 뭐 캐파를 키우기 위해서 워낙 가격을 싸게 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테무의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 이거에 따른 KCP가 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 요 점을 이제 기관들이 나름대로 이 시나리오를 만들거든요. 기관들죠.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이 시나리오상 이게 괜찮은 거죠. 테무라는 새로운 시나리오로 KCP가 엄청나게 좋아지겠구나.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때 해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못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여기를 뚫고 나간다. 13,000원 넘어가면 15,000원, 15,000원 뚫고 나가면 여기가 공급액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짱대 양봉 나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종목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페타시스인데요. 어제 제가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스페타시스가 제가 실적이 안 좋다고 분명히 어제 말씀을 드렸죠. 실적이 좀 늦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안 좋게 나왔습니다. 620억의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가 나와. 감소 원인은 고부가, 마진이 많이 남는 네트워크 그 고객의 매출이 감소됐다. 매출은 한 5% 정도 늘어났는데 우리가 마진이 많이 남는 그 네트워크 고객이 향이 매출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신규 공장이 원래 올해 12월 달에 완공이 될 거를 땡겼단 말이에요. 6월로. 그죠? 그만큼 많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라는 얘기예요. 매출이 확 줄어가지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반토막 난 게 아니고 공장 증설을 해가지고 비용이 감소된 겁니다. 요거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실적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스페타시스가 실적이 안 좋다. 요거 확인하고 살 거냐 아니면 오늘 살 거냐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에서 뭐 그거 나쁘다고 나오니까 갑자기 그냥 때려가지고 3% 마이너스에 끝났는데 이거 참 이거 개인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잘 모르니까 야 뭐 46%의 영업이익이 빠졌다고 이러니까 뭐 그냥 시장가로 때리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아침에는 좀 약하게 시작하겠지만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크게 놀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냥 그 영업이익이 준 게 아니라 신규 공장에서 하기 위해서 6월 말까지 이제 앞당겨서 하기 위해서 비용이 증가돼서 그거에 따라 영업이익이 감소된 거니까 이거를 뭐 성장성이 끝났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장 캐파는 제 생각에는 계속 늘릴 겁니다. 어제 보여드렸죠? 풀가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또 겁먹을 칠까봐 미리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중장기 스윙주로 제가 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단타로 하시면 그런 현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간에서 때리게 되고 그런 거는 저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고 하면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그래요. 아시겠죠? 오늘도 다른 분이 또 오늘 제보해 주셨는데 텔레그램 방도 무슨 문자방이라고 있나 봐요. 문자방. 주필승 투자연구소 문자방 텔레그램 방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뭐 링크를 준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거 없어요. 문자방도 없고 무료방도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카톡방은 더욱더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것들은. 여기 텔레그램 소통방 멤버십 딱 요거 써있어요. 요거 아니면은 제가 직접 하는 방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괜히 가입하셔가지고 크게 손실 보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필승하고 관련된 연관된 팀장이다. 여기 주필승 소속의 팀장이다. 제휴돼 있다. 이런 방 없어요. 알겠죠? 이런 거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제보가 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텔레그램이라는 프로그램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멤버십을 합니다. 무료 아니에요. 멤버십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분은 위 전화번호로 1657-8697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시작돼서 25년, 26년 금리 인하 시즌이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 하반기까지 3차례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주도주 개별 종목을 잡아서 하실 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층으로 필승투자연구소라고 하는 4층으로 피해 보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1년 단위로 절대 받고 있지 않고 고액을 받진 않습니다. 9만 원, 3개월 내에 한 21만 원, 7만 원꼴로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을 받질 않아요. 요 금액이 아니다라고 하면 다 4층이다고 보면 멤버십을 해지하시면 3개월 동안 가입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4층 사기 세력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무 그렇게 그 종목이나 시세에 대해서 민감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본인의 계좌가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있을 금리 인하 시즌에 여러분들이 대비하시고 그렇게 뭐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들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캐치해가지고 뭐 조금씩만 투자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수익이 나는지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매매 패턴이나 방법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계좌가 편안하게 가슴이 콩당콩당 거리지 않고 늘어나는 거를 경험해 보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소통방을 통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 아시겠죠?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전화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니케이, 대만의 가권 지수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지수 상당히 부럽습니다. 우리도 곧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의 현황에 걱정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상승 추세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즌에서 그때 돈을 벌면 됩니다. 너무 지금 안 벌린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곧 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금리 3차례 인하하고요. 내년에도 3차례, 내후년에도 3차례 금리 인하 시즌이 곧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미국도 지금 쉬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도 지금 부동산 PF 쉬쉬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도 선거 때문에 쉬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역은행들을 비롯한 지역은행과 연계된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런 부분을 터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공실도 있지만 금리 인상 때문에 갑작스런 그 파월의 금리 인상 때문에 그 데미지가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금리가 인하되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면 전체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지만 성장주로 투자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이 올라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보다는 보수적이지 않고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많이들 주식이 올라요.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계시면 하반기에는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루하루 잘 대응해 나가시면 언젠가는 크게 수익 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헤쳐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